자, 출발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할게요. 테마 1이고요. 51 수학 첫 번째 수화 연산 주제입니다. 초딩, 중딩 거에서 크게 확장이 오는 파트예요. 고딩께 이 챕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아주 일부분 뒤에 1-한 40번 넘어가야 40 한 6번 이 정도가 순수 고딩 파트고요. 그 이전 파트는 전부 다 초중 고딩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할 만한 파트일 거고요. 근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순수 고딩 파트들이 많아져 가지고 힘들어지실 텐데 그 파트는 나중에 강약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전체를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자, 구조 볼게요. 수화 연산입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있어요. 부모가 같은 분수 덧셈 뺄셈이에요. 그죠? 분수 가지고 덧셈 뺄셈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통분해야 돼요. 그죠? 통분은 어떻게 하죠? 분모의 서로 다른 두 개. 그죠? 이거 뭐 이미 같아요. 그죠? 이미 같으니까. 이게 의미가 뭐죠? 6분의 1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네. 한 덩어리 피자 한 판 있었는데 그걸 6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먹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걸 6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6조각 중에 하나. 6조각 낸 거 중에 4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6조각 낸 거 중에 하나 먹었고요. 6조각 낸 거 중에 4개 먹었으니까 결국에는 6조각 낸 거 5개 먹은 거야. 그죠? 처음에 이렇게 막 초딩 때 이렇게 외웠을 거야. 분모 똑같아요. 그죠? 그럼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했을 거야. 근데 그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근원에 대해서. 단순 연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 연산이 아닌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고민하는 시간, 마지막 고민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생각해봐. 6토막 중에 1개, 6토막 중에 6토막 낸 거 4개 먹었으니까 당연히 분모는 건드릴 필요 없이 6토막 낸 거 중에 5개 먹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건드릴 필요 없고 분자끼리만 더하거나 분자끼리만 빼면 되겠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자, 약수하고 배수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너무 지랄인데. 약수와 배수는 무슨 말이에요? 약수는 뭐고 배수는 뭐야? 어쩌자는 얘기예요? 전혀 개념이 없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 못하죠. 그죠? 뭔지는 아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상황이 실제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문제가 떠드는 말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어? 고딩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딩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수능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문제를 내는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통 봐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모의고사들이 기어들어오고요. 그 모의고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생소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충 아는 내용 같았는데 막상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요.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래요. 맨날 단지 문제 푸는 것만 외워왔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고딩 가서는 조금 힘들어져요. 어? 근원에 대한 이유. 뭔가 책에서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항상 그 결론의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된다고요. 자, 약수는 뭐가 약수고요? 자, 35라는 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5하고 곱하기 7이에요. 그죠? 약수는 뭐가 약수예요?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곱의 형태로 찢어가지고 뜯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는 5 뜯어낼 수 있죠. 곱의 형태로 자연수로. 그죠? 7도 뜯어낼 수 있어요. 곱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곱의 형태로 뜯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약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72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죠? 2의 3승, 98의 70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98의 72.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수로 찢어내는 거. 이거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2를 뜯어내요. 한 개 뜯으면 2 곱하기 나머지. 2도 약수, 그 나머지도 약수. 그죠? 이 두 개 뜯어내면은 4가 약수, 그 나머지도 약수. 그죠? 네. 8도 뜯어낼 수 있고, 9도 뜯어낼 수 있고, 2, 3은 6도 뜯어낼 수 있겠지. 그지? 약수라는 개념은 뭐라고 이해하게 된다고요? 아, 어떤 수를 곱의 형태로 분해했을 때,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 분해했을 때 뜯어낼 수 있는 곱의 형태에서 뜯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약수는 그렇게 끝나고요. 자, 배수는 뭐가 배수고요? 네, 한 배, 두 배, 세 배 날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수 72의 배수를 구하세요? 72 곱하기 1, 1배수, 72 곱하기 2, 2배수, 그죠? 이런 식으로 배수들은 무한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약수는 무한히 존재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1은 모든 수의 약수고요, 그죠? 자기 자신도 모든 수의 약수고요, 그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죠. 소수라는 개념 기억나요? 소수가 뭐죠?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2, 3, 7, 11, 13, 뭐 이런 애들, 그죠? 고배 형태로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소수들은 고배 형태로 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수들과 소수들의 고배 형태로 분해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합성수라고 부르게 돼요. 이런 애들을. 비교하는 개념으로. 소수들은 어떻게? 고배 형태로 찢을 수가 없어요.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네, 일단 대충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약수는 당연히 뭐고요? 공통된. 이 공짜가 무슨 공짜야? 축구공 할 때 공짜인가요? 비어있다 공짜인가요? 무슨 공짜죠? 공통되다 할 때. 그죠? 공통되다 할 때 공짜. 그래서 공약수는 뭐예요? 어떤 두 개의 수가 있을 때 18의 약수 쭉 늘어놓고 24의 약수 쭉 늘어나요. 공통된 거 1, 2, 3, 6까지 공통이네요. 그죠? 와, 그럼 이 자식하고 이 자식 18하고 24의 공약수는 뭐다? 1, 2, 3, 6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건 뭐밖에 없고요? 최대 공약수. 그죠?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죠? 이거 초딩 때 했던 짓이야. 그죠? 이렇게 박스에 써가지고 2, 9, 18, 2는 2, 2는 4 나눠서 여러분 두 개 곱하면 이거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짓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18 나와요. 요거 다 곱하고 여기까지 곱한 게 이거. 요거 다 곱하고 4까지 곱한 게 24. 6, 4, 24.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18을 곱의 형태로 다 뜯어낸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18,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24.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약수라는 개념은 뭐였다고요? 곱의 형태로 뜯어낼 수 있는 거. 그죠? 그럼 어떻게 최대한 뜯어낼 수 있는 거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공통된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죠? 2로도 얘 나눠 떨어졌고 2로도 나눠 떨어졌잖아. 3으로도 나눠 떨어졌고 3으로도 나눠 떨어졌어. 그죠? 그러면 결국에 공약수 제일 큰 건 2 곱하기 3에서 최대 공약수 6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최소 공배수는 여기부터 어디까지? 전체를 다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고요. 그죠? 어떻게 기억해요? 최대 공약수인데 제일 작은 부분 곱했을 때 최대 공약수고요. 그죠? 최소 공배수는 거꾸로야. 싸그리 다 곱했을 때, 전체를 다 곱했을 때, 최대를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가 되고요. 그죠?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그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 끝났고요. 공배수도 끝나버렸어요. 그죠? 공배수 역시나 어떻게 배수들 쭉 이어지는 여러 개의 배수들 중에 공통된 거. 그죠?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요. 공통된 거 어디죠? 362 최초의 공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죠? 네. 넘어갈게요. 약분은 뭐가 약분이고요? 기약분수로 만들어요. 그죠? 분모 분자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자, 16분의 8이에요. 그죠? 2분의 1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값이죠. 분수라는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보자면 비율의 개념이야. 분수라는 건 결국에 뭐야? 비율의 개념. 전체에서 절반 먹었다는 얘기고 16토막에 8개 먹으면 전체 절반 먹었잖아요. 똑같네요. 의미가. 그죠? 그래서 우리 무슨 짓을 하게 돼요? 아, 약분하자. 8이는 8, 8이 16. 이래서 약분을 하게 됩니다. 약분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은 상태를 기약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 자, 그래서 약분은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고요. 통분도 말 그대로 뭐예요? 덧셈 뺄셈 할 때는 분모가 똑같아야 처리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게 돼요? 분모를 통일시켜요. 그래서 통분이야. 그죠? 분모를 통일시켜요. 통분.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분수 가지고 덧셈 뺄셈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결국에 통분해야 돼요. 그죠? 69, 54. 그죠? 통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곱셈 한번 가봅시다. 분수의 곱셈이래요. 그죠? 자, 12가 있어요. 곱하기 3분의 1을 했다 칩시다. 이거 무슨 의미죠?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12에 나누기 3 했다 칩시다. 그죠? 이거 무슨 의미죠? 12개를 3명이서 나눠 가졌다는 얘기야. 몇 개씩 처먹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12개를 3명이서 먹으면 몇 개씩 먹어요? 그럼 12개를 3명이서 먹으면은 전체 몇 분의 1을 먹게 돼요? 3명이서 먹으니까 3분의 1 먹게 되죠. 그죠? 그죠? 3명이 먹으니까 3분의 1 먹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12 나누기 3은 뭐하고 똑같아요? 12를 3명이 나눠 먹는 거는 3분의 1씩 먹어요. 4고요. 12 나누기 3은 4고요. 그죠? 12를 4명이서 나눠 먹으면 4가 되고요. 12를 3명이서 나눠 먹는다는 표현을 다시 바꾸면 3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3분의 1씩 먹어야겠네. 그죠? 그럼 12 나누기 3이랑 12 곱하기 3분의 1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a분의 b 나누기 x분의 y였다 진짜. 그죠? 분수의 나눗셈일 땐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건 이퀄 똑같아요. a분의 b 곱하기 분모 분자 바꿔서 역수 취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여기도 사실은 뭐 한 거야? 역수 취한 거죠. 12 곱하기 3분의 1, 12 나누기 3. 역수 취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수 취해서 곱으로 간다. 분수끼리 처리할 때. 그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요? 분수일 때 곱셈은 분수일 때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네, 12, 12, 8분의 3이 12개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에 곱해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그죠? 2분의 1이 5개 있어요. 2분의 1이 5개 있어요. 그럼 이 5개는 어디에만 곱해질 수밖에 없어? 여기에 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5였다 칩시다.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죠. 그죠? 그죠? 근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야? 2분의 1의 다시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4분의 1 될 테고요. 그죠? 거기에 곱하기 그게 5개 있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5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아,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겠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 얘기예요. 됐고요. 분수의 나눗셈 이미 얘기했습니다. 역추에서 곱해서 상황으로 간다는 거. 그죠? 네, 됐어요. 자, 소수의 덧셈이래요. 소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그죠? 0점 얼마 얼마 소수. 그죠?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자릿수만 맞춰주면 돼요. 소수점 아래 위치를 일치시킵니다. 3.417이고 1.78이면 어떻게 돼? 소수점 요 위치 7, 8. 그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7, 소수점 아래 첫 번째 4.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소수 덧셈 구조에서 특이사항은 생기지 않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자릿수 맞춰주세요. 그 내용밖에 볼 게 없어요. 자, 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돼요? 0.6 곱하기 0.7 해가지고 0. 얼마? 4, 2, 6, 7에 42.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이게 실제 문제풀이 구조에서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 자릿수 한 자릿수 틀려가지고 답이 엉뚱한 데로 가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수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오류가 적어집니다. 0.6이니까 10분의 6 바뀔 거고요. 0.7이니까 10분의 7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100이고요. 6, 7에 42 가요. 그러니까 이거 0.42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냥 바로 하려고 들지 말고 생각보다 계산이 그지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릿수 헷갈리지 않고 한 방에 가시려면 차라리 분수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방법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네, 특이사항 없고요. 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나눗셈도 그냥 분수로 때려 고쳐가지고 10분의 1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 자릿수 한 칸 밀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96 나누기 10이에요. 그죠? 그러면 96 나누기 8 한 다음에 10분의 1 처리하면 되니까 소수점 한 칸 뒤로 밀면 끝나요. 그죠? 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 그냥 무작정 풀지 말고요. 가이드가 나온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이드 참조해 가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답 찾지 마시고. 알겠죠? 자, 혼합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분수하고 소수하고 섞여 있대요. 뭐 어떻게든 통일하면 돼요. 대부분 어디로 통일하게 되고요? 분수로 통일하게 됩니다. 분수하고 소수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든 편하고 빠르게 오류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혼합계산 해가지고 뭐 괄호 있으면 당연히 괄호 먼저고요. 그죠?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뿔마, 곱하기, 나누기 막 섞여 있을 때 항상 뭐부터 먼저 하고요?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먼저 계산하고요. 그죠? 곱하기, 나누기가 한 덩어리로 섞여 있으면은 그거는 뭐 뒤집거나 뭐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네. 처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소인수분해 나오네요. 그죠?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소인수분해가 뭐가 소인수분해요? 어떤 수를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표현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72, 98에 72.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 때려 2, 3은 6, 2, 6, 12, 2, 1은 2, 8에 16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걸 쭉 다 곱해버리면 소인수분해가 끝나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도 기억납니까 혹시? 인수분해는 뭐가 인수분해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찢어내는 게 인수분해고요. 그죠?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찢어내는 게 소인수분해고요. 그죠? 사실은 거의 똑같죠. 그죠? 하나는 숫자 범위, 하나는 다항식 범위. 해야 되는 짓은 거의 똑같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거듭제곱도 이것도 알아요. 일단은. 그죠? 이 5번 곱하는 거 쓰기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기로 하죠? 2의 5승 이렇게 쓰기로 하자. 그죠? 자, 거듭제곱의 표현이고요. 지수법칙은 나중에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미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뭘 가지고 지금 소인수분해 아까는 최대공약수 이미 얘기 나왔었고요. 그죠? 소인수분해 방금 나왔었고요. 그죠? 소인수분해 이용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최대공약수 구할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공약수는 뭐라고요? 곱의 형태로 뜯어낼 수 있는 최대치.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12를 찢으면 2, 2개, 3 하나래. 그죠? 30을 찢으면 2 하나, 3 하나, 5 하나. 그죠? 그런데 뭐야? 약수라는 개념,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은 얘의 약수도 되고 얘의 약수도 동시에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자식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얘의 약수가 되려면 2, 2개 있네? 2 하나밖에 없네. 그죠? 그럼 최대로 뜯어내봐야 몇 개야? 공통된 건 한 개밖에 없죠. 2는. 2 한 개밖에 못 뜯고요. 3은 한 개밖에 못 뜯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그냥 2, 3은 6이네. 공통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최대치. 그게 최대 공약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지수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판단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최대 공약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솔직히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사기치지 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얘의 배수가 되려면 12의 배수가 되려면 12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30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 2, 3, 5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엔 뭐래요? 이생키의 배수면서 동시에 얘의 배수가 되길 원해요. 그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죠? 그래야 얘의 배수 되면서 동시에 얘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게 돼요? 최소 공배수일 때는 이 두 개. 이 두 개 있어야 돼. 12의 배수 되려면. 30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12의 배수도 돼야 되고 30의 배수도 돼야 되기 때문에 2는 몇 개는 있어야 돼?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고 3은 한 개밖에 없으면 되고 5도 한 개 있어요. 그럼 다 곱해가지고 어떻게 최소 공배수 결정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찬찬히 한번 봐요. 배수라는 개념은 요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12의 배는 12 곱하기 1, 12 곱하기 이런 게 배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 12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야 12의 배수가 되잖아. 30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30의 배수가 되려면 30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배수가 돼요. 30의 배수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각각의 인수별로 판단해 보자면은 이 두 개 있고 이 한 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2는 최소한 몇 개 있어야 12의 배수? 두 개 있어야 12의 배수. 얘는 한 개밖에 필요 없지만 얘가 배수 돼야 되기 때문에 2는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3은 한 개, 한 개. 5, 얘는 필요가 없는데 30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5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5도 기어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 곱한 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에 60은 2, 2, 3 다 가지고 있잖아. 12 곱하기 5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30의 2배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최대치를 만들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구나. 두 수를 놓고 비교할 때. 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도 돼요? 약수와 음수, 양수와 음수.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최초에는 뭐밖에 없어서 숫자가 자연수밖에 없었어. 초딩 들어가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막 수의 범위가 막 확장되잖아. 그죠? 분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이번에 어디로 확장돼요? 음수로 확장됩니다. 그죠? 더하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부호라는 개념은. 자, 여기 집이 여기 있었는데, 그죠? 학교반은 이쪽 오른쪽 길로 가면 되고요. 도서관은 왼쪽 길로 가면 된대요. 그죠? 그러면 도서관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집은 이쪽 방향 플러스 잡으면은 학교까지는 100걸음 가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죠? 방향이 반대네? 방향이 반대네? 그 이쪽 어떻게 표현하겠어? 반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100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부호는 양수, 음수, 부호는 결국에 뭐다? 방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뿔마로 나타내는 값은 어떻게? 영상 몇 도, 영하 몇 도, 온도 나타낼 때, 그죠? 이익이 되어 이득을 봤어요. 플러스, 남았어요. 아니면 손해봤어요. 마이너스, 그죠? 증가 또는 감소, 수입 또는 지출, 이런 형태, 그죠? 두 개에 대비되는 값들을, 방향성을 의미하는 값들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대응시켜서 판단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후딱후딱 가봅시다. 오늘 챕터 테마 1을 싹 다 끝낼 거예요. 자, 정수하고 유리수래요. 수의 분류체계거든요. 여기선 중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0의 소속이에요. 0은 자연수이다 여러분 맞아요? 0은 어느 나라에 살죠? 정수나라에 살아요. 0은 정수나라에 삽니다. 어떤 때 이게 문제화돼요? 뭐 문제 막 연락 떠들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 그죠? 그런데 0 세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죠. 그죠? 1부터 세야 되는데. 그럴 때 의미가 생겨요. 0은 어느 나라 산다고요? 자연수예요? 아닙니다. 자연수 어디부터죠? 네, 그렇게 끝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네요. 음수 양수가 나오게 되는 건 결국에 뭐? 방향성 때문에 생긴 개념이고요. 방향성 때문에. 자, 절대값은 결국에 뭘 의미해요? 절대값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막대기 두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값. 그죠? 절대값 마오. 이거는 무슨 의미야? 크기만 뱉어내는 거야. 양만. 그죠? 거리만 뱉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값 마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원점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마오까지의 거리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거리는 5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5 하면 원점부터 좌표 5까지의 거리. 거리 5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뭐만 뱉어낸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크기, 양, 거리. 그것만 뱉어낸다. 부호가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절대값 안에 값이 만약에 플러스 값이면 그냥 나오면 되고요. 그죠? 절대값 안에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대충 맞네요. 그죠? 근데 뭐 당연한데 왜 굳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알 수 없거든요. x 값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잖아. x가 만약에 3이에요. 3마일은 네, 플러스 값이지만 그죠? x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일 돼버리지. 그죠? 그럼 x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절대반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요. x의 뿔1이 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값 안을 풀어내는 방법. 플러스면 그냥 나와. 절대값 안의 값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후딱후딱 갈게요. 자, 원점 제로.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죠? 당연히 대소관계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커요. 그죠? 오른쪽에 1, 2, 3 점점 커져요. 그죠? 여기는 마이 점점 작아지고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당연히 점점 커져요. 그죠? 양수는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요. 음수 여기 수직선에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고요. 그죠?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크고요. 음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은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 여기 숫자 양이 커진 때. 그죠? 마용 마칠 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음수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문제에서 나와요. 이거 읽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이걸 읽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겠어?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런지. 그죠? 자, 수직선 놓고 찾으면 돼요. 내가 일일이 이걸 다 찾아줄 수가 없어요. 네가 읽으면서 여기서 빠뜨리고 내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안 한 것도 있고요. 아는 거라고 믿고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정말 알아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네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혹시 정리 안 됐어요? 잘 모르는 파트였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 나와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확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무슨 표현인지 의미 알죠 지금?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이렇게 책에서 뭔가를 주장하잖아.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라고. 모든 과목들이 다 그래. 수학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 다 그렇거든요. 그냥 뭔가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야. 그냥 외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당연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왜 이런 표현을 책에서 하는데 그게 당연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솔직히 헷갈려 안 헷갈려? 그냥 외웠겠지. 마마는 뿔대요, 뿔마는 마대요, 맞뿔은 마대요, 뭐 등등등 외웠겠죠. 그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호는 무슨 의미라고요? 방향성이야. 방향성.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게 돼? 수직선 원점에서 뿔3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뿔3. 그죠? 그런데 플러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래요? 5만큼 가래요. 그러면 8가 위치에 가 있겠네. 그죠? 자, 이거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의 위치? 마3의 위치에 있었대. 그죠? 그런데 가고 싶은데 원래 방향이 이쪽이었거든요.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네? 방향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달래요? 그럼 이쪽으로 5만큼 가야 되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마팔이 돼요. 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도 봅시다. 어디? 뿔3이었어. 뿔3 위치에 있었는데 얼마만큼 가달래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5만큼 가달래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5만큼 가야 돼요. 그럼 어디가 있겠어? 마투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마투였던 거야. 그죠? 자, 마3 기준으로 얼마만큼? 마3 기준으로 얼마만큼 가달래? 5만큼 가달래. 그럼 여기서 어떻게 5칸 갔으니까 어디까지 가 있겠어? 당연히 2까지 가 있겠네. 그죠? 자, 무조건 뭘로 해석한다고요? 방향성으로 해석합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3에서 마5였다 칩시다.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마3 위치로 가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가란 얘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5만큼 가달란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마3에서 마방향으로 5 가니까 당연히 어디까지 가? 마8까지 갈 수밖에 없지. 그죠?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 뿔마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요.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계산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뭐고요?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요. 그죠? 곱셈 메터드 성립합니다.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똑같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리를 바꿔도 교환을 해도 똑같아요. 교환법칙. 그죠? 결합법칙은 뭐예요? 똑같은 연산이 몇 번 반복될 때?
똑같은 연산이 2번 이상, 3번 이상 반복될 때, 그죠? 앞에 거 2개 더한 다음에 뒤에다 하나, 뒤에 거 2개 더한 다음에 앞에 거 하나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 뭐 하고 있어? 결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 더 나갈게요.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B불C에 A 곱해져요. 그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바뀌죠, 그죠? 그럼 이거 A를 B에 나눠주고 C에 나눠주고 분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분배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 2개 졸라 헷갈려요. 결합은 뭐야? 동일 종류의 연산이 반복될 때. 그죠? 동일 종류가 반복될 때는 결합법칙이고요. 여기는 뭐야? 이종연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종류. 1, 2, 3, 4가 아니라 다르다 할 때의 이자예요. 이종연산이 반복될 때 뭐라고요? 그때는 분배법칙이고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뺄셈은 알아서 하시고 곱셈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숙제가 아니고 지금 풀 거예요. 왜요? 질문해야 되니까. 숙제가 웬만하면 안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그때 뭔가 의문이 생길 때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자, 곱셈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2씩 3번 가란 얘기야. 그죠? 그죠?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고요? 방향. 마이너스로 가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또 곱해졌어. 방향을 한번 바꾸겠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가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붙여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럼 플러스 방향이네. 그래서 뿔육이 되고요. 마마 뿔이란 얘기고요. 2칸씩 뒤로 몇 번 가란 얘기야? 2칸씩 뒤로 3번 가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마육이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2 뒤로 2칸씩 갈 건데 그걸 몇 번 가란 얘기야? 3번 가란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이고요. 그죠? 네. 자, 부호는 뭐라고요? 방향성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아주 적절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됐고요. 나눗셈도 됐고요. 됐고요. 결합법칙도 이미 얘기했고요. 1-30으로 뜁니다. 1-30으로 후딱 뛰어갈게요. 1-30.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입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바꾸는 거.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거 고딩 때. 딱 한 번 정도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그냥 간단하게 중학교 때 봤던 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유한소수는 뭐가 유한소수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0분의 5, 얘는 100분의 25. 분모를 10, 100, 1000 이런 거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딱 떨어져요. 끝나요. 유한소수가 돼요. 그죠? 무한소수는 2가지가 있어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그죠? 그죠? 자, 순환하는 무한소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요? 분수로 바꿀 수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못 바꿔요. 그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를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수로 못 바꾸는 수를 무리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순환수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안 하네요. 넘어갈 거예요, 일단. 자, 2번째 주제.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유리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분모가 뭐로 정리될 때? 이렇게 10, 100, 1000으로 바꿀 수 있는 케이스일 때. 그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분모에 뭐밖에 없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을 때는 10, 100, 10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하분수일 때. 일단 요거는 써먹을 때가 가끔 생겨요. 고등 1학년 단계에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순환소수 바꾸는 법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물어봐요. 고등에서는. 고등에서는 이거 물어보지 않고요. 공식화 시켜서 정리하잖아요. 0.176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0.176 쩡쩡 찍혀 있으면 순환마디가 7676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점 찍힌 건 9로 가고요. 점 찍힌 건 9로 가고요. 점 안 찍힌 소수점 이하의 값은 0으로 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176 써주고 빼기 점 안 찍힌 걸 빼주죠. 기억나죠?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275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되고요? 990이에요. 소수점 밑에만 9 찍힌 거, 점 찍힌 거 9, 안 찍힌 거 0. 그죠? 그 다음에 3275 빼기 얼마? 점 안 찍힌 새끼를 빼주세요. 32.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기억나죠? 자, 쉬운 케이스 하나 더 봅시다. 뭐 1.258인데 점점 찍혀 있다 칩시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되고요? 999 돼버리죠. 점 다 찍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1258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안 나와요. 여기서 유도하는 과정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런 거 고딩에는 절대 써먹지 않습니다. 하나 즐거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뒤에 특히 도형 파트 경우에 지랄 맞은 것들 되게 많았어요. 중딩 때 나왔던 거. 그죠? 결론만 나옵니다. 고딩 때는. 중간 증명 과정이나
왜 그런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항상 고딩에서 중딩 걸 가져다 쓸 때는 결론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최소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결론은 기억한다기보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부터는 조금 치명적으로 바뀌겠는데. 잠시 홀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뭐뭐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4가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잖아요. 어떤 수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4가 되는 거 x 이꼴이. 어떤 거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9가 되는 거 x 이꼴 3. 그죠? 오씨, 그런데 어떤 거 똑같은 거고 2번 곱해서 7이 되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방법을 어떻게든 표현해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무슨 개념이에요? 루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쓰기로 하자? x 이꼴 그냥 루트 7이라고 쓰기로 하자.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 루트 7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야? 또 2번 곱해서 얼마가 되는 새끼? 7이 되는 새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수 2번 곱해가지고 얼마? 11이 되는 수. 그죠? 이걸 뭐라고요? 루트 11이라고 표현하자고요. 그죠? 그럼 이 루트 11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였으니까 이 녀석이? 제곱해서 11이 되는 값이야. 정의 자체가. 당연히 제곱하면 11이 되는 값이니까 제곱하면 11 되겠지. 빌어먹을.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근데 구체적으로 이 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은 이고요. 제곱해서 9가 되는 값이 3이야. 그죠? 제곱해서 7이 되는 값이니까 대략 이 새끼는 뭐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큰 값이지만, 그죠? 3보다는 작은 수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은 얼마? 2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게 돼? 뭐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분리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럼 2 더하기 얼마? 소수 부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소부분 루트 7에서 2 빼면 소수 부분이네 한마디로. 그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네. 뭐가 됐건 제곱근이라는 표현 뭐라고요? 나이씨. 루트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개념이에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네. 루트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어떻게 제곱해서 4가 되는 값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다 됩니다. 그죠? 마마 뿔돼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4가 되는 값 뿔마 2, 뿔마 3, 뿔마 루트 7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모모의 제곱근 이러면 두 개예요. 뿔마 2. 그죠? 근데 제곱근 4 이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루트 4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모모의 제곱근 이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뿔마 루트 5라고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라고 써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뭐라 그랬죠? 루트 A의 의미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게 루트 A야. 그죠? 제곱해서 A가 되는 거 제곱했으니까 당연히가 A 되고요. 그죠? 여기는 무슨 얘기하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야. 그럼 마 루트 A 곱하기 마 루트 A야. 그죠? 근데 마마 뿔되니까 이거 뿔되고요. 루트 A, 와 루트 A 제곱이네 결국에는. 제곱해서 A 되는 값이니까 제곱하면 A 되겠지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A제곱, 루트 A제곱은 A가 돼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가 돼요.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 좀 거대한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루트의 제곱은 루트의 덩어리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다? 절대값하고 똑같아져요. 자, 만약에 이게 마3이었다 치자. 루트 마3의 제곱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3 제곱해서 9가 되고요. 루트 9에서 3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뿔 3이면 3의 제곱이면 그냥 3 되고요. 그죠? 그죠? 자, 여기에 절대값의 마3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3 되고요. 절대값의 3이면 그냥 3 돼요. 그죠? 와, 이 뭐야, 씨. 똑같지 않아요? 루트의 제곱에, 루트의 덩어리 제곱이야. 그죠? 루트의 덩어리의 제곱이야. 그죠? 근데 그건 결국에 뭐하고 똑같아요? 루트하고 제곱을 지워버리고 뭐 한 거하고 똑같아? 절대값 한 거하고 똑같아요. 루트하고 제곱 지우고 절대값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정리하게 돼요? 루트의 덩어리의 제곱이면 그냥 그 덩어리의 절대값 씌운 거하고 똑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A마 B의 제곱의 루트야. 그죠? 이거 뭐로 바뀐다고요? 이퀄 절대값 A마 B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A가 B보다 크면 어떻게 돼?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무조건 플러스지. 그러니까 그냥 나와요. A마 B. 그죠? 근데 A가 B보다 작대.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지. 2에서 5 빼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 값 나오지.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면은 이 절대값 안에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값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밖으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곱해서 꺼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마 A 뿔 B가 된다는 얘기죠. 마 A의 뿔 B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곱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생각보다 너 이거 처음에 했을 때 개박살 났던 포인트일 거거든.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질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많이 복잡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걸리는 포인트들이 생길 거야. 121, 120, 123 이런 문제들은. 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혹시 모르면 다시 물으시고요. 자, 제곱근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래요. 다 필요 없고요. 루트 안의 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어? 만약에 A의 4승이고요. B의 6승이었다 칩시다. 이걸 다 했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제곱에 B의 3승에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루트하고 제곱 없어지고 절대값. 그죠? A 제곱 B 3승 돼버리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곱근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건 결국에 뭐야? 이 지수를 똑같이 나눠줘서 두 덩어리로 만들 수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나눠줘서 두 덩어리로 만들려면 요게 지수가 전부 짝수여야겠네.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절반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더하기나 빼기일 때,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x로 나눠가지고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짝수 지수 맞춰줄 수 있게 소인수분해해서 이거는 그냥 노가다 떼야 되고요. 그죠? 근데 솔직히 이거 고등학교는 별로 물어보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개념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니요. 그게 될 리가 있니?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요. 예. 예, 뭐 숙제로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숙제로 하셔야 돼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숙제 원래 저희 없는 게 원칙인데요. 네 상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갈게요.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하고 9하고 누가 더 커요? 9가 더 커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각각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걸 통으로 제곱해도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통으로 제곱하면 4, 9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죠? 자,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루트를 씌우거나 아니면 제곱하거나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특이사항 없어요. 1-38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이거 수의 분류체계고요. 읽어보시면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나누게 되는 기준점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고요. 분수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 0.37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99분의 37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무한소수지만 유리수가 돼요. 왜요?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파이 에이, 여기 있네요. 이런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분수로 못 바꾸고요. 분수로 못 바꾼 새끼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사실 중학교 때는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고딩범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쓰여지는 포인트가 거의 없거든요. 어? 얘가 넓이가 2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서 여기 90도일 때.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요게 루트 2. 그럼 루트 2를 쿵 떨어뜨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루트 2, 요즘의 좌표 루트 2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중학교 때 맨날 했던 짓이고요. 대충 감 잡혀요? 네, 넘어갑니다. 이거 아까 내 얘기했던 거네. 대소관계.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마산보다 마오가 더 작아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져요. 그죠? 여기 플러스 방향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커져요. 아까 했던 그 얘기고요. 실수 범위에서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빼서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앞에 게요. 뒤에 거보다 크죠. 그죠? 여기에 이걸 넘기면 어떻게 되고요? 양변에서 마비, 부등식의 관계가 그대로 있을 때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양변에서 마비 해버리면 널나가고 A 마비는 0보다 커요. 왼쪽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이쪽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0이 되면 두 개 똑같다는 얘기고요. 빼서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뒤에 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수식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보면 당연한데 문제에서 보면 한 개도 안 당연해요. 알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딱히 특이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40 케이스. 찢어진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그죠? 0보다 클 때만 가능해요. 찢어진 루트를 한 개의 루트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둘 다 0보다 클 때는요. 그죠? 제한 조건이 생기는데요. 제한 조건들은 사실은 고딩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너는 고딩 범위는 이 책에서 지우고 갈 거예요. 그거 지금 하는 게 솔직히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고 본컬이 들어갈 때 그때 고딩 범위는 따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은 앞에 거만 정리합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그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고요. 유리화 기억나요? 유리화, 분모 유리화. 아, 이거는 뭐예요? 요거 예를 들자면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루트에 얼마? 32였다 칩시다. 이건 루트 16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루트를 찢어져 있는 걸 합칠 수도 있지만 합치는 거 찢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루트 16 곱하기 얼마? 루트 2로 쓸 수 있고요. 그죠? 왜 굳이 이렇게 썼어? 이 자식 4, 46이니까 4루트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찢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곱수 밖으로 꺼내가지고. 자, 의미 없고요. 쌩 까고. 유리화는 뭐가 유리화예요? 분모에 뭐가 있는 걸 겁나 싫어해요? 루트가 있는 걸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똑같은 거 곱해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고요? 2개짜리. 그죠? 이건 어떻게 유리화예요? 이 자식도 눈에 거슬려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요?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합니다. 루트 5 플러스 루트 3.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기억나요? 안 나요? 자, a 뿔 b 곱하기 a 마 b였다 칩시다. 그죠? 이건 어떻게 바뀌어요? 앞에 거 제곱 a 제곱 a 곱하기 b에 마이너스 a 곱하기 b죠. 그러면 전개해봤자 지워지겠네? 그리고 어떻게? 뒤에 거 2개 뿔 b 마비니까 마비 제곱. 그래서 합차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도 합차를 곱하면 똑같은 거 앞에 거 제곱 5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한 거죠. 여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될 거고 2분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되겠네 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2개짜리 유리화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도 잠깐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는 맨날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분모의 유리화 됐고요.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 계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하면 돼요. 그죠? 네, 찢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21, 루트 3 나누기. 그죠? 그럼 루트 21은 루트 7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나누기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다항식이 됐건 숫자 범위가 됐건 나누기가 있으면 이 새끼는 어떻게 돼요? 역수체 곱하기 루트 3분의 1로 가죠. 그죠? 그러면 나누기 물고 있는 새끼는 전부 다 어디로 던지면 돼요? 분모로 던져버리면 돼요. 나누기를 만나면 항상 분모로 집어 던져버리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곱하기 얼마? 2루트 7 이렇게 돼요. 그죠? 3, 3 지워지고 7, 7이니까 2, 7이 14 되고 끝나네요. 그죠? 끝났네요. 그죠? 네, 의미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는 루트끼리 똑같은 새끼들끼리만 정리 가능해요. 루트 3이 4개 있어요. 루트 3이 1개 있어요. 빼라 그랬으니까 루트 3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루트 3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루트 5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네. 됐고요. 근호를 포함한 혼합 계산 필요 없어요. 분배 법칙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죠? 합차 공식이네요. 앞에 얘기했던. 그죠? 섞여 있을 땐 당연히 뭐부터? 곱셈 나눗셈부터. 그리고 차례대로. 그죠? 자, 여기부터는 순수 고딩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일단 셋어사이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푸시면 돼요. 테마 1은 몇 번 주제까지만? 45번 주제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테마 1 순수 고딩 이전 파트들 정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